자, 네, 이어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올리는 것 같은데? 네. 음. 자, 그래서, 매스미디어 시대는 목소리를 잃은, 어, 목소리를 잃은 개인은 그 체제가 만든 여러 가지 집단 정체성의 집화장이 됐다. 그래서 시청자, 청취자, 독자, 소비자, 국민, 민중, 이런 어떤 정체성들을 가지게 됐다는. 나를 잃고. 하여튼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면 개인은 다 찌그러져 있는가? 정말 전체주의적으로 막 계속 끌려다니기만 했는가? 라고 한번 되짚어보면, 사실 근대가,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거든요. 근대는 양면성, 아시죠? 다들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의 학식이 있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근대는 양면성이 있어요. 첫째는, 어떤 다 같이, 국민, 국가, 다 같이 몰려가는, 응? 사회의 어떤 체제에 의해서 다 같이 따라가는 면이 한편으로 있지만, 또 봉건주의 시대에는 없었던, 중세시대, 조선시대에는 없었던 개인주의가 또 생겨났던,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또 시대였거든요. 그쵸? 그렇잖아요. 근대의 특징은 그런 양면성이 있단 말이에요. 봉건주의 시대 중세 서양의 예를 들면 영주가 하라는 대로 뭐 다 해야 돼. 다 같이 가야 돼. 개인의 어떤 자존심, 정체성, 민주주의 이런 거 투표도 못하고 사실 그때는. 그러다가 근대 이후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 행위가 중요해지고. 그랬잖아요. 민주주의가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그런 근대에는 그런 양면성이 있었고, 또, 우리는 계속 매스미디어에 의해서 소수의 말하는 사람 외에 나머지 다수는 찌그러져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한편으로 그렇기도 하지만, 그 와중에, 나도 목소리 낼 수 있어! 세상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권위주의 정부, 비민주적인 정부, 이런 사람들이 언론을 통제하고, 혹시 뺑겨 뉴스 들어보셨잖아요. 9시 딱 하면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막 그렇게 시작하고 했지만, 언론 통제를 하면서 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국가가 하라는 대로 다 하지, 끄덕끄덕. 그랬나요? 안 그랬잖아. 그쵸? 그때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 5.18 광주민주항쟁도 있었고, 그쵸. 계속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양면성이 있었던 거야. 그 사람들이 매스미디어를 장악하지 못했지만, 계속 그렇게 사회에 반하는 행위, 그렇게 사회에 반하는 부딪혀서 싸우고, 투쟁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쵸?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내 몸을 불살랐던 분이 있었죠? 아까 선생님 선생님 말씀하셨네. 사람 미디어의 대표적인 예. 음.
하시더니 바로 말씀했어요. 내가 깜짝 놀라서. 매스미디어 시대에 정부가, 국가가 언론 통제하고, 기업이 통제 다 갖고, 자기들끼리 다 하고, 소수의 말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그 시절에도 이렇게 나 스스로, 개인이 스스로 내가 목소리 내고 사람이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례, 대표적인 사례. 이거 말고도 물론 되게 많죠. 민주화 투쟁을 했었던 많은 사람 미디어들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이분은 전태일 열사는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내가 목소리를 높여도, 듣는 사람이 없어. 근로기준법이라고 법전이 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아. 같이 일하는 여공들, 다 결핵, 너무 안 좋은, 이런 거, 사실 근로기준법 위반인데도,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하고 해도 안 돼! 소모임 만들어가지고 데모도 하려고 했는데 또 무산되고 깨지고 산업하고. 아, 어떡하지? 그때 몸을 이제 불사르면서 내가 스스로 활활 타오르는, 충격을 받은 거지. 네. 하면서. 제일 아버지가 응? 제일 씨 아버지가 아, 그래요? 모르겠죠. 나도 그 얘기 못 들었는데? 아, 모르게 한번 알아봐야겠다.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요즘 세대에 모르시는 분은 있을 것 같아서 전태일 열사에 대한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지? 아까 어떻게 했었어? 파워포인트에서 ESC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파워포인트에서 이것 해결을 해야겠다. 왜 파워포인트에서 누르면 이렇게 되지? 마우스 어디 있어? 야, 이거 이렇게 한번 바꿔봐야겠다. 이거를 슬라이드 보기로 안 하고 딴 걸로 바꾸면 될 수도 있겠다. 잠시만요. 마우스가 잠깐. 알았어. 듀얼 모니터인가 또? 아니야. 방법을 여기 있네. 디스플레이. 그래, 이걸로 바꾸면 되겠다. 아까 됐다. 그래. 아까 어디? 내가 사줄게. 있다. 됐다. 나 근데 또 까먹었어, 뭐였는지. 지난 일주일 일터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16명입니다. KBS 9시 뉴스는 지난 7월부터 매주 목요일 노동건강연대와 함께 일하다 숨진 노동자 현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화질이 왜 이렇게 안 좋지? 됐다. 돌아왔다. 노동자만 329명에 이릅니다. 같은 기간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국의 노동자에겐 일터의 사고가 코로나19보다 더 무섭고 위험한 셈입니다. 정부 공식 통계로만 한 해 산재 사망자 2,000명, 하루 평균 5.5명이 일하다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나라, 한강의 기적이라 불린 성장과 거침없는 산업화의 이면엔 열악한 노동자들의 삶이, 그리고 20여 년째 OECD 산재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22살 나이에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 비참한 노동 현실을 알린 전태일 열사의 마지막 외침입니다. 내일이면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지 꼭 50년이 됩니다. KBS는 오늘과 내일 연속으로 노동 현장의 실태를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숙 기자가 전태일 열사의 뜨거웠던 삶 되짚어봤습니다. 50년 전 서울 청계천에서 한 청년이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22살의 평화시장 재단사 전태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그가 남긴 마지막 외침입니다. 당시 평화시장 근로자는 대부분 18살 남짓의 어린 여성들.
환기도 되지 않는 좁은 방에서 하루 16시간씩 재봉틀을 돌리는 중노동이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먼지 때문에 폐결핵과 위장병을 달고 살았지만 쉬는 날은 한 달에 한두 번. 하루 급료는 100원에 불과했습니다. 합법적이 아닌 생산공들의 피와 땀을 갈취합니다. 그런데 왜 현 사회는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하는지 저의 좁은 소견은 알지를 못합니다. 밤을 새워 근로기준법을 읽고 비참한 노동 실태를 알렸지만 그의 외침을 들어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결국 청년 전태일은 자신의 몸에 불을 당겼습니다. 사회는 이 착하고 깨끗한 동심에게 너무나 모질고 메마른 면만을 보입니다. 저는 피 끓는 청년으로서 이런 현실에 종사하는 재단사로서 도저히 참혹한 현실을 정신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의 희생은 한국 노동운동의 불꽃이 됐습니다. 1970년대에만 전국에서 2,500여 개의 노동조합이 생겨났습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사회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노동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학생, 그리고 제야, 시민사회, 그리고 여러 정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노동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그런 역사의 큰 출발점입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노동자도 인간답게 사는 사회. 전태일의 꿈은 지금도 여전한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이렇게 여기서 보듯이 전체주의가 매스미디어 시대는 전체주의가 개인을 압도하는 시기였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또 투쟁하는 개인이 있었던, 사람 미디어로서 이렇게 투쟁하는 개인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던, 어떻게 보면은 불협화음, 언제든지 뭔가 폭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던, 개인은 성장하지만 한편으로는 전체주의가 어떤 체제를 막 같이 움직이고, 이런 게 같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나 살아있어, 나 중요해 라는 거를 인식하고 막 개인주의는 성장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그런 것들 혼재돼 있어 언제든지 폭발 가능성이 있었던 시기라가 근대 매스미디어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런 거 같죠? 그쵸? 사람들이 다 하라는 대로만 따라갔던 거 아니었잖아. 그쵸?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5.18 민주항쟁도 있었고,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왔고, 그리고 뭐 87년 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체주의 말하는 소수와 체제가 있지만 또 한편에서 계속 그거 아니거든, 그거 아니거든 하는 사람들 계속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도 얘기했는데 지금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지 몇 년이 지났나요? 50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 노동 현장의 문제들은 그렇잖아요. 아시잖아요. 많이 산재 특별법 만들고 막 해도 계속 안 지켜지고, 젊은 사람들 막 일하다가 기계 속에 들어가서 죽고 이런 일이 막 계속 생기는 거야. 네. 사고가 나니까 조사가 조사가 됐는데 랜딩이 죽었잖아요. 조사가 되보니까 정상적으로 운영했던 회사 빼고 인원을 많이 투기해야 되는 적게 하고 해서 대장 교도소 있거든요. 이런 계속 그래서 투쟁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의사들에 대한 문제점. 네. 그리고 이제 또 투쟁하는 개인 미디어로서 또 자기 몸을 혼자, 자기가 같이 사람이 스스로 말하자면은 이제 내가 뭐 이렇게 그런 목소리를 낸 권력자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 혼자, 로자 파크스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흑인 민권 운동, 그러니까 미국은 흑인 민권 운동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국은 뭐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이 중요했지만, 미국도 물론 그런 건 있지만, 미국은 되게 중요한 게 흑인의 그 인권. 지금도 사실 차별이 아예 완전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정말 아시죠, 여러분? 가지 못하. 버스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버스 타도 자리가 남아도 흑인들 못 앉아. 그리고 호텔, 숙박업소, 식당 흑인들이 이용 못해. 흑인들은 이용하는 데가 따로 정해져 있어. 여러분 왜 그린북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되게 좋은 영화거든요. 그게 뭐냐, 그린북이 조그만 수첩이에요. 그 수첩이 뭐냐면 흑인들이 이용 가능한 여관과 레스토랑들 리스트가 있는, 여행을 할 때 그 그린북을 가지고 여행을 하면서 아무데나 못 자는 거야. 길에서 얼어 죽어도 백인들이 가는 여관만 있으면 못 들어가. 그래서 그 그린북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린북이란 영화는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흑인이야. 엄청 유명한, 케네디랑도 친해요. 엄청 친한, 진짜 완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데 이 사람이 흑인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투어를 해요. 전국 투어를 하는데 자기를 이제 가이드, 보디가드 해줄 사람을 이제 고용을 해요. 어떤 호텔 지배인 뭐 이렇게 약간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해결사야. 해결을 잘해봐. 덩치도 커가지고 한옥같이 생겼는데 아주 융통성 있고 해결사.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듣고 내가 얼마를 줄 테니까 내가 지금 이거 투어하는데 네가 운전기사 하고 나의 보디가드 역할을 좀 해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랑 같이 하는 로드무비거든요. 근데 곳곳에서 부딪히는 거야. 흑인 차별을. 이 사람 완전히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데도 흑인이라는 이유로 백인들이 있는 호텔에서 못 자서 완전히 막 찌그러지는 막 그런 데서 허가 같은 호텔에서 자야 되고, 식당도 이 사람이 연주하는 데가 엄청 큰 호텔에 엄청 큰 막 으리으리한 막 이런 데서 쫙 해서 이제 막 온 사람들, 초청된 사람들도 막 드레스 막 이런 거 입고 턱시도 입고 해가지고 막 하는 데서 거기서 이제 딱 이걸 이제 연주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가 된 거지. 아주 큰 돈을 받고 초대돼서 하는 건데, 이제 이게 디너 파티라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 사람들 밥 먹으면서 하는 건데 이 사람 밥을 못 먹어. 거기서. 왜냐? 흑인이라서.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백인들을 막 디너 파티 초대돼가지고 와서 이거 연주하러 막 엄청난 돈을 받고 왔는데도 이 규칙이 법인 거야. 흑인은 이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게 법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저기 저 끝에 있는 거기 이 흑인들만 가는 클럽, 펍에서 밥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받아가지고 이 가이드가 막 싸워도 안 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밥 먹으러 갔는데 거기서 봤더니 이 흑인인 남자가, 피아니스트가 거기서 거기 이제 악단이 있잖아요. 흑인들이 블루스 하는데 거기서 이제 즉흥적으로 연주를 하는데 너무 멋있어. 진짜 제가 음악 영화 좋아하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거기 이제 클럽에 온 사람들이랑 흑인들이 블루스를 막 하면서 이제 백인 친구가 이제 와가지고 막 친구 되고, 막 이 사람도 처음에는 막 이 흑인 이 피아니스트가 막 그렇게 대단한지 몰랐는데 너무 멋있는 거지. 막 그러면서 막 이것저것 되게 많이 도와주고 그러면서 막 많은 걸 겪어요. 많이 겪고, 막 이 사람이 또 알고 봤더니 게이였어. 그래가지고 중간에 또 막 그래서 막 잡혀가고, 막 경찰이, 말도 안 되는 경찰이 또 이 사람 해가지고 막 투어 못할 뻔 했는데 막 해결사가 등장해서 살려주고, 두 번째 또 그래서 또 잡혀가는데 그때 케네디가 구해줬어. 나 진짜 실화예요. 근데 그게 영화인데 실화야, 실화. 진짜 그런 일이 있었고, 둘은 지금까지도 엄청 절친. 하여튼 그게 이제 그린북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나중에 기회 되면 보세요. 하여튼 그랬던 시절에 이 로자 파크스라는 여자가
버스를 탔어. 근데 대부분 그냥 흑인이니까 그냥 그 버스를 그때 타긴 탔었나 봐요, 같이. 근데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자리가 남길래 앉았어. 안 일어났어.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재판받고 난리가 났다. 그때 꿋꿋하게 난 잘못한 거 없다. 계속 우기고 계속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자리가 있는데 못 앉게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흑인들 같이 버스 타고 같이 앉고 같이 그 호텔 이용하고 식당 같이 이용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못하게 했잖아. 돈이 아무리 많아 막 싸들고 가도 못하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계속 문제시 되다가 이제 기폭제가 된 거지. 그래서 이때 흑인 민권 운동에 불이 붙습니다. 로자 파크스에 의해서. 근데 이분도 대단한 거지. 다른 사람들은 그냥 못하게 하면 그냥 찌그러서 안 했는데, 끝까지 왜 내가 내 권리인데 왜 내가 안 해. 그렇게 싸우면서 다른 흑인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사례라서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 EBS 지식 채널이 아주 잘 만들어진 영상이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Spiderwebs tangled up with me. I lost my head. Lost all the stupid things I said. Oh no, what's this? Spiderweb, and I'm caught in the middle. So I turn to run. Thought of all the stupid things I've done. I never meant to cause trouble. No, I never meant to do harm. Oh no, I see spiderweb, and it's me in the middle. So I twist and turn, but here in my little trouble, singing I never meant to cause you trouble. I never meant to be alone. I wanna find cause you trouble. Oh, no, I never meant to do harm.
They spun away. Oh, they spun away for me. They spun away for me. 자, 감동적으로 보셨죠? 제가 설명을 이제 제가 짧게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는데, 이 전태일 열사와의 사례와 로자 파크스의 사례는 그런 어떤 그 전체주의의 시대에, 개인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미디어가 되면서 일상의 문제, 나 지금 여기, 내 일상의 문제, 나랑 동떨어진 어떤 체제의 문제, 이런 게 아니라 나의 문제, 우리들의 문제, 일상에서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버스, 노동, 노동권, 인권, 그 얘기를 던지니까 내가 스스로 몸을 불살르고 내가 스스로 행동하면서 던졌을 때 어떻게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올 수 있게 했잖아요. 나에게 이제 공감하고 같이 노동운동의 기폭제가 되고 흑인 민권운동의 380 몇이? 며칠인가? 승차 거부를 하게 하는, 같이 싸우게 하고, 이 아줌마가, 이 평범한 아줌마가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런 힘이 있는 거지. 사람 미디어로서. 얼마나 중요한, 정말 중요하죠. 다음에는 너가 될 수 있고 어머니가 될 수 있고 딸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 미디어, 매스 미디어 시대에 이렇게 사람 미디어, 투쟁하는 사람 미디어가 같이 공존했다. 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이렇게 매스 미디어 시대에도 개인 어떤 사람 미디어가 존재했고 이렇게 대단한 역할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포스트 매스 미디어 시대인 지금은 어떤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조금은 이게 사실 이 얘기는 제가 좀 간단히 설명드리기에는 좀 감동적인 얘기고 임팩트가 있는 거라, 이것도 참 신기한 게, 여러분,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보니까 훨씬 더 와닿지 않으세요? 그래서 영상의 힘이 정말, 네. 그래서 직접 보여드리는 게 좋겠더라고요.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이런 사람 미디어가 포스트 매스 미디어 시기인 요즘은 또 어떻게 또 다르게 기능을 하고 있고,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또 다른 문제가 있는가, 그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또 중요한 이슈들이 있거든요. 데이터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목도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인공지능, 데이터 민주주의, 플랫폼, 이런 것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라서 수업 빠지지 말고 꼭 오세요.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